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수석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마다 이 미술계열 대입 성공 전략 입시 설명회를 우리 부산 진학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제가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그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미대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단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생각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어느 전형이 합격할 확률이 더 높을까? 실기 중심 전형과 학생부 중심 전형. 크게 이 두 가지 전형을 나눠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전형이 더 합격할 확률이 더 높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까? 작년에 입시 설명회를 할 때 그때 참석했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82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실기 중심보다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 합격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 절반 이상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생각보다 미대 입시하면은 실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의외로 학생부 중심이 합격률이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형은 무엇인가 여쭤봤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 다음 실기 위주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크게 이 네 가지 전형을 나눠볼 수 있겠는데 응답한 결과는 역시 관심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실기 위주 전형보다. 그렇다면 이 미대 입시에 있어서 미대 입시에서 성공을 하려면 실기와 학생부, 수능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열쇠는 무엇일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결과는 뒤로 갔네요. 결과는 학생부와 실기와 수능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미대 입시하면 실기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실기에 대한 그 생각들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생각되는데 의외로 지금은 실기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수능 또 학생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대 입시는 실기 경쟁이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미대는 실기만 잘하면 갈 수 있다. 내신, 수능 포기하고 실기에만 집중해라. 이게 틀린 말도 아니고 또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예전에 미대 입시는 실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최근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나오면서 이 미대 입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과연 미대 입시가 실기만 잘하면 갈 수 있는 건지 그 결과를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미대 입시 구조는 수시와 정시로 나뉘죠, 그죠? 그래서 수시에는 크게 그 전형 요소가 학생부와 실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대부분 이 학생부와 실기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학생부 위주 전형 또는 실기 위주 전형 또 학생부와 실기를 통합한 같이 뽑는 전형 또 학생부와 면접을 조합해서 또 선발하는 전형 실기와 면접, 논술, 특기자 수시 전형에 이런 다양한 전형들이 있어요. 그 다음 정시에서는 학생부, 실기, 수능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실기와 수능에 대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실기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두 가지를 조합한 전형 이렇게 지금 조합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자, 수시나 정시나 실기는 지금 다 해당이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실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기에만 올인한다면 과연 내가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학생부, 수능, 실기 이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미대 입시 성공의 열쇠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와 정시 나는 수시에 지원을 해서 수시를 공략할 거야. 아니야, 나는 정시에 지원해서 난 정시로 갈 거야.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수시와 정시에서 우리 부산 지역의 학생들이 어떻게 진학을 했는지 선생님이 궁금해서 부산 학생들의 그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분석한 결과 자, 수시에서는 3,340명이라는 그러니까 수시는 6개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죠. 그죠? 1인당. 그래서 뭐 한 학생이 뭐 6개씩 지원한다면은 그만큼 지원자 수는 정시보다는 수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대부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 합격한 학생을 보니까 수시에서는 387명, 정시에서는 220명. 합격자 수도 우리 수시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2019년도 그 현황을 분석한 건데 그 이전에 2018년 뭐 그 이전 한 최근 3년 동안 계속 분석을 해봐도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수시 전형별 합격률. 수시에서는 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전형, 논술 전형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전형에서 그렇다면 어떤 전형이 가장 합격을 많이 했을까? 그것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53% 저게 어떤 전형이었을까요? 자, 53%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38%, 학생부 종합 전형이 53%, 실기 위주 전형이 7%, 논술 위주 전형이 한 7%. 수시 전형에서 합격률이 이 학생부 중심 전형이 월등하게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실기에 올인해라. 이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시는 어떨까요? 정시 전형에서 그 합격률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60%. 정시에서는 보통 실기 전형이 좀 많거든요. 수능과 실기를 가지고 주로 정시에서는 선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60%를 보면 역시 학생부 전형, 수능 전형, 실기 전형이 오히려 합격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건 실제 뭐 제가 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입시 현황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좀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나는 미대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주위에 그냥 말만 듣고 미대에 가야 되니까 그림을 일단 공부를 해야 되겠네. 그럼 미술 학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학원 가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그 학원 이야기만 듣는 것보다는 또 학교의 선생님, 미술 선생님 또는 또 우리 교육청의 진학지원센터에 있는 전문위원 선생님들과 충분한 그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학원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조금 편향된 그런 정보에 의해서 또 왜곡된 그런 또 입시 전략을 또 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입시 트렌드를 정확하게 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역량과 능력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2021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그 미대 수시 모집 주요 대학들의 그 모집 요강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그 입시 요강에 좀 많은 변화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특히 올해 큰 변화가 있었죠. 서울대학교의 그 디자인학부에는 디자인과와 공예과가 있는데 디자인학부의 그 일반 전형이 이제 정시로 이관됐습니다. 수시에서는 디자인학부를 일반 전형으로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입시는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은 1단계가 통합 실기고사였죠. 실기를 패스해야 그 다음에 학생부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최종 합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디자인학부의 일반 전형 이 가장 경쟁률이 치열한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일반 전형이 이제 정시로 이관됐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1단계가 실기가 아니고 수능 10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제대로 못 치면은 1단계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과거에 그냥 실기만 잘해가지고 1단계 통과하는데 서울대 1단계 실기 패스했다. 이걸 하나의 홍보수단으로 이렇게 삼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불가능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능이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서울대 지원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제 수능 40과 면접 그리고 실기고사를 해서 이렇게 디자인학부 일반 전형이 정시로 이관됐다는 것.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는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 있죠. 각 학교에서 2명씩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윤 전형에서 직윤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학교장 추천으로 직윤에 지원을 하더라도 실기고사를 쳤어야 됐어요. 그런데 디자인학부의 디자인 전공은 이번에 실기고사가 폐지가 됐습니다. 서류와 면접으로만 선발합니다. 근데 그 직윤 전형의 다른 전공, 공예과나 동양화, 서양화, 조선은 이전과 같이 실기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직윤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이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최저 학력 기준을 좀 1등급 완화시켰죠.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개 영역 3등급 이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좀 이런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좀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학부에 공예와 디자인이 있죠. 그래서 일반 전형에서 공예와 디자인은 일반 전형은 정시로 이관했다고 그랬죠. 근데 일반 전형에 디자인 비실기로 선발하는 게 6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작년과 동일하게 그대로 남아있고요. 직윤도 인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직윤 선발 전형에서 디자인은 서류평가와 면접으로만 평가한다. 실기를 치지 않는다. 이게 달라진 점입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작년과 좀 달라진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실기평가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요강을 꼼꼼하게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직윤 모집 같은 경우에 동양화, 서양화, 조소, 공예과는 실기를 친다고 그랬죠. 실기 내용은 동양학과는 주어진 주제들을 수묵채색으로 표현하고 서양학과는 주제를 제시된 재료를 표현하고 도서과, 공예과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기출 문제는 서울대학교에서는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실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도 18학년도 통합 실기 기출 문제인데요. 디자인학부 디자인 전공의 그 실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1과 2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대부분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예 전공입니다. 디자인 전공과 공예 전공 좀 다르죠. 역시 인터넷에 이런 자료들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수채화 서양학과는 수채화와 드로잉 이렇게 지금 실기를 실시하고 있고요. 동양학과에서 문제입니다. 도서과.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이 실기 문제를 보면 단순히 어떤 그 표현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력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그 실기는 굉장히 창의력, 창의성, 사고력 이것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평소에 책도 좀 많이 읽고 드로잉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학교 생활 기록부와 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죠. 자기소개서는 대교협에서 제공하는 기본 그 양식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기소개서 양식은 작년과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크게 지금 세 문항과 하나는 선택 문항이죠. 1번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1000자 이내로 기록을 하고요. 2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내용. 이걸 1500자 적게 되어 있고 3번 문항은 요거는 이제 인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배려, 나눔, 협력 등을 실천한 사례, 1000자.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문항으로 네 번째 문항은 독서활동사례입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지 도서별로 500자 이내 3권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그래서 4번 문항은 대학마다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좀 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꼭 미대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 대학에서도 공통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에서 그 좋은 서류와 좋지 않은 서류 크게 뭐 분류를 해보자면 자신만의 호기심이 전제가 되고 자신의 관심사가 뚜렷이 나타나고 치열한 자아성찰과 과정 반영, 전공에 대한 확고한 열정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녹여져 있는 것이 좋은 서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상적이고 그냥 글만 있고 내용이 없는 글, 뭐 주장이 있고 근거가 부족한 글 이런 것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로 홍익대학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익대학교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전형 유형에서 세종 캠퍼스의 학생부 적성 전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논술 반영 비율이 좀 변경이 됐어요. 60%에서 90% 논술이 비중이 좀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서울 캠퍼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한 등급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경우 인문 예능 같은 경우는 등급합 6에서 7로 자연 예능 같은 경우는 등급합 세계 영역 등급합 7에서 8로 미술 계열 같은 경우는 세계합 8에서 9로 한 등급 완화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도했던 우리 학생들도 홍대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최종 단계까지 다 갑니다.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은 최종 단계까지 다 합격을 하는데 이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춰가지고 그것도 딱 한 등급씩 모자랍니다. 올해 기준이라면 작년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다 합격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서울대도 그렇고 홍대도 이제 서울캠만 지금 완화됐지 서울대 홍대 세종캠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서울 캠퍼스만 수능 최저 등급이 한 단계 좀 완화됐습니다. 자, 모집 인원을 한번 보고 계시는데요.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작년과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캠퍼스 자율전공이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의 그 인원이 조금 변동이 있고요. 인원은 조금씩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전형 방법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논술 전형에서 논술 반영 비율이 좀 달라졌다는 것.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 학교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는 서류 100%, 미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 3단계 전형을 하죠.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로 100% 6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6배수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서 2단계 미술활동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미술활동 보고서와 생활기록부를 평가해서 서류 평가를 해서 최종 3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2단계 성적 40%와 면접 60%로 합격생을 선발하는데 이 면접은
일반 면접이 아니고 미술 면접입니다. 조금 이따 이 미술 면접은 어떻게 나왔는지 기출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 캠퍼스만 한 등급씩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 미술 계열의 1단계를 교과 100%로 선발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교과가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과 택일, 사회나 과학 중에 자기가 가장 잘한 과목 하나 택하면 되고요. 미술 계열은 국어, 영어, 미술 과목과 나머지 과목 중에서 택일 하면 됩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과목. 그래서 공통 과목이 국어, 영어, 미술. 그래서 미술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단 국어와 영어 과목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과목은 전략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대 하면, 홍익대학교 하면 내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의외로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또 수학, 자기가 또 특히 미술하는 학생들은 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좀 수학이 좀 약한 편이죠. 그죠? 그래서 수학 과목을 빼고 이렇게 내신을 산출하다 보면 생각보다 높아요. 1단계 6배수를 선발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홍익대학교 작년에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의 1단계 경쟁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서울 캠퍼스의 1단계 경쟁률이 약 평균 한 6.5대 1에서 7대 1. 세종 캠퍼스는 거의 6대 1. 6대 1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6배수 선발하는데 6대 1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1단계 다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교과에 대한 그렇게 큰 부담을 사실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1단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공부를 성적이 되게 안 좋지 않은 한 1단계는 패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홍대가 이게 재작년부터인가요? 이 선발 방식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1단계에서 받은 그 교과 성적을 2단계에서도 가져갔습니다. 이게 3단계까지 계속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교과 성적이 좋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합격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 내신 등급이 뭐 1점대, 2점대 이렇게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제가 연도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교과는 1단계만 패스하는 데만 하고 2단계부터는 서류가 중요한 거예요. 서류라 함은 미술활동 보고서와 생기부인데 생기부에는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종합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신이 뭐 아주 좋다, 어떤 거 한번 잘했다, 그거를 그 정량화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특히 미술우수자 같은 경우 이런 전형 방법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내 모의 성적을 홍대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온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산출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미술활동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술활동 보고서에는 교과활동 5개, 비교과활동 10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활동은 3학년 1학기까지 자기가 배웠던 과목 중에 자기의 그 미술적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과목, 그런 과목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미술 과목 교육과정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안 돼 있죠. 예술고등학교나 또는 무슨 미술중점학교 같은 경우는 미술 과목을 많이 배워서 이 교과활동에 대한 기록할 거리가 좀 풍부했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미술을 1학년 때 안 배우고 2학년 때만 배운다든지, 뭐 3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안 배우고 한 학년만 배우고 이렇게 학교마다 그런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5개를 다 적으려고 해도 적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꼭 미술 과목이 아니더라도 일반 과목이더라도 일반 수업 시간 중에 미술과 관련된 무슨 수행을 했다든지 또는 융합 수업을 했다든지 그런 과목은 다 적을 수가 있어요. 뭐 수학과 미술을 융합해서 내 수학 시간에 어떤 수행을 했다. 수학 과목을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이제는 분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하고 그다음 비교과 활동을 한 10개 입력을 하는데 자, 금방 말씀드렸죠. 교과 활동은 미술 수업 중에 미술 활동을 한 과목도 작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과 구분에다가 미술 교과와 미술 외 교과 요거를 구분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지금은 이제 5개 과목을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은 최대 10개까지 입력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교과 활동에 해당되는 사항은 또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해놨는데요. 동아리 활동, 그 다음 방과후 학교, 자율 창작 및 전시 참여, 전시 감상, 진로 탐색 체험, 봉사, 독서, 각종 대회, 기타, 미술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 생활기록부는 지금 기록이 굉장히 엄격해져 가지고 교내 활동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주관한 활동만 기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술활동 보고서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돼 있는 내용도 미활부에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적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미술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을 수가 있고요. 그래도 생활기록부에 그러한 사항이 좀 기록이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교과 활동을 이걸 종류별로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 자기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성실하게 꼼꼼하게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비교과 활동 작성 시 유의한 사항은 이 다양한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 개수보다 활동의 질이 중요하다. 요거는 지금 홍익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홍익대학교에서 지금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과 활동 유형 8개를 모두 작성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강점을 가장 잘 평가받을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작성할 것. 그리고 또 활동이 또 많은 학생들이 있죠. 활동이 많을 경우에는 유형별로 창작 활동이면 창작 활동, 또는 뭐
독서 활동이면 독서 활동. 책을 한 권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묶어서 이렇게 활동 유형별로 작성해야 되고, 묶다 보면은 또 이렇게 글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내용 소개만 하다가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 활동은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내가 좀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활동 내용을 강조하고 싶으면 내용별로 작성해도 된다는 얘기죠. 독서 활동과 전시 감상 활동은 반드시 한 개 활동 유형으로 묶어서 작성하라. 전시의 감상을 관람을 한 3번 갔다 왔다. 그래서 그걸 각각 하나씩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로 묶어서 어떤 전시회를 관람을 했고 그 관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어떤 성장을 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은 미술 관련 교회대회, 공모전 참여 활동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비교과 활동 중 우수하게 평가되는 활동은 교내 활동, 특히 이제 교육청에서 주관한 공교육기관에서 주관한 활동에 참여한 내용. 이게 이제 신뢰도가 있겠죠. 그다음 일회성 활동보다는 장기간 꾸준히 참여한 활동이 좋고요. 그다음 미술 전문성 신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 미술학원 수강이나 뭐 개인전을 열었다. 또는 글로벌한 이제 미술 활동하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은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술 종합 활동을 적는 난이 있는데요. 미술 활동 종합은 지원자의 그 재능과 지원 동기, 그리고 이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본다 그랬죠. 그죠? 3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은 이 창의적인 사고와 미술에 대한 교양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무슨 암기에서 어떤 그 지식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면접 문항은 한 개의 문제 세트에 2개의 하위 질문이 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응답합니다. 면접 문항은 미술 작품과 문화, 미술 작품의 분석과 해석, 조형적 특성 이해, 이미지의 맥락적 이해, 작품의 분석과 재발견이라는, 이거는 우리 그 미술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술 감상과 비평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미술에 이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고 스스로 탐구하고 찾아보고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그 2017학년도 수시 모집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 1인데요. 이렇게 3개의 작품을 제시를 하고 비교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구두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깐 생각을 하고. 그러면 3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 조형 요소와 원리,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술적 지식, 그것을 응용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미술사적인 어떤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면 좀 깊이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 시각적으로 보이는 차이점, 그런 거는 큰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자, 이 출제 의도와 문항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비교 분석하는 시각적 관찰 능력, 그 다음 이미지에 대한 해석 능력, 조형 원리에 대한 이해, 원리적 사고력과 종합적 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본교에 지원한 동기가 뭐냐, 뭐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요건 이제 홍익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지금 올라가면 이 자료 그대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2017년도부터 해마다 그 기출 문제 나왔던 문제들을 홍익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작품 3개를 제시하고 비교 분석해서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 문항은 이런 이미지를 준다든지 어떤 선을 준다든지 여기에서 연상되는 뭔가 드로잉 유형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홍익대학교가 뭐 실기시험은 없지만 이런 면접을 통해서 실기형 간단한 드로잉을 해서 그 의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순발력과 창의력이 요구되겠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 이미지 표현과 창의력과 상상력, 이런 것을 보기 위한 평가입니다. 창의적 발상 능력. 자, 이게 뭐 예시 답안. 이게 이제 답변은 이제 홍대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이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공한 겁니다. 관련 배경 지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이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만의 특징이 있는 그런 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예체능 실기 전형이 폐지됐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실기 전형을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디자인 학부만 예체능 실기 전형을 뽑았어요. 디자인 학부 50 학부만 예체능 실기 전형을 뽑던 것을 그 나머지 학부는 디자인 학부는 예체능 서류 전형을 뽑고 나머지 조형예술학부와 섭렵팩션학부는 예체능 실기로 뽑았어요. 실기 시험을 쳐서. 근데 올해부터는 전부 다 예체능 서류로 이제 뽑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그리고 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전형을 일괄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바꿨습니다. 1단계 4배수를 선정을 하고 1단계에서 서류. 이화여자대학교도 서류를 제출하는데 홍익대학교처럼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미술활동보고서. 홍익대학교 좀 유사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추천서를 지금 받고 있는데 2022학년도 후내년부터는 추천서를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수능 최저가 없어요. 후내년부터는 수능 최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게 돼서 만약에 이화여대를 친다면 그때는 수능 최저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위권 대학들의 수도권에 이런 그 종합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특히 고려대학교도 디자인 조형학부의 특기자 전형, 지금까지는 이 종합 전형이 없었거든요. 고려대학교에서 특기자 전형 해가지고 15명을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는 면접,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하고 역시 고려대학교는 자소서를 제출하고 활동 증빙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를 활동 한 개당 한 페이지씩 총 8페이지까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증빙 서류라면 뭐 상장, 증명서, 뭐 인증서, 뭐 그런 거 없으면 자기 작품 사진 올리고 그 작품에 대한 설명, 그걸로 한 장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약간의 포트폴리오 형식의 좀 그런 느낌이죠. 수능 최저는 상계 영역 등급 합의 8이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도 이 종합전형이 신설됐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연세대학교도 활동 우수자 전형이 올해 새로 신설됐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디자인 학부에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입니다. 원주에 있죠. 15명을 활동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4배수를 선별합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을 추가하고요. 그래서 고려대, 연세대에서도 점점 이제 처음에 이제 홍대에서만 먼저 시작했지만 홍대, 이화여대, 고려대, 연세대 점점점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과기대도 여태까지는 거의 실기 전형을 다 뽑았는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작년에는 도예학과만 3명 뽑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시각 디자인 전공과 금속 공예 디자인 학과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우수자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 경희대학교. 우리 학생들이 경희대학교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경희대학교는 그 실기 우수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고교 연계 전형이 있어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고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경희대 국제 캠퍼스에서만 선발하고 있고요. 실기 우수자 전형은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다 선발합니다. 고교 연계 전형은 뭐냐 하면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겁니다. 학교별로 경희대학교도 추천을 받고 있는데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는데 예체능 계열에서 1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적이 좋고 학교에서 예체능에서 추천을 받을 정도가 되면 고교 연계도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다면 고교 연계를 한번 지원해 보고요. 네오 르네상스는 자소서입니다. 생기부와 자소서. 그리고 이제 실기 우수자 전형은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 우수자 전형에 지원을 하려면 자격이 4년제 대학 주최 전국 규모 미술 실기대회에 입상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교에서 주최한 미술 실기대회에 등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선을 하든 뭐 우수를 받든 상관없이 이 입상 실적이 있어야 실기 우수자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캠퍼스는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10배수 실적과 학생부로 실적 10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를 함께 봅니다. 국제 캠퍼스는 일괄 합산을 하고 그래서 경희대학교도 올해 이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됐다는 것. 그다음 실기고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강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산 지역을 한번 볼게요.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도 조금 올해 변화가 있습니다. 미술학과 실기 전형 모집 인원이 좀 확대가 됐어요. 기존에 17명에서 44명으로 정시에서 뽑던 인원은 이제 수시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술대학 미술학과에 한국과 서양화 조소가 14명, 16명, 14명 이렇게 인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실기 전형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은 여기 인문사회 계열의 실내 환경 디자인과 교과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술문화영상학과가 교과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2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뭐 4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미술학과의 그 선발 전형 방법이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냥 교과
실기를 일괄 합산했는데 1단계에서 일단 교과로 5배수를 선발합니다. 교과는 국수, 영사, 4과목 내신으로 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실기를 칩니다. 그래서 미술학과는 단계별 전형으로 바뀐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실기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은 실기 총점의 40% 미만 시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는 거.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성적만 가지고 합격될 수 없다는 거죠. 실기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부산대학의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학과와 조형학과의 실기 내용은 미술학과 같은 경우는 수목담체, 인물수채화, 인물소조, 조형학과 같은 경우는 발상과 표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경대학교입니다. 부경대학교는 작년과 큰 변화가 없는데요. 수시에서 패션 디자인 학과만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실기 전형이 없습니다. 그다음 동아대학교는 미술학과의 그 실기 전형 모집 인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올해 좀 늘렸습니다. 5명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 패션 디자인 학과도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인원수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변경이 됐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1개 영역 4등급이네. 그러니까 수능 4개 영역 중에 한 개라도 4등급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장 먼저 시작한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 있죠. 그러니까 학과별로 산업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미술학과, 공예학과 이렇게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는 적용이 안 되고 1단계 서류로 3배수,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부산 지역에서 조금 이런 순수 미술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동아대학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과도 물론이고. 동아대학교의 실기고사 내용인데요. 미술학과의 그 실기고사 내용 중에 정물 수채화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4개 중에 1개 선택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5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그 수도권 수시 모집 지금까지 수도권과 서울과 부산 지역의 주요 대학의 그 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대학을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수시 모집으로 비실기 전형하는 대학들입니다. 그 중에 뭐 경희대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그 다음 고려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기자 전형에서 15명, 디자인 조형학부에 15명을 새로 신설해서 뽑는다 했고요. 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 국민대학교는 이제 실기로 좀 많이 뽑고 있는데 종합 전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시각 디자인과 공간 디자인 학과에서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술활동 보고서를 적는 대학 중에 또 한 대학이 보면 동덕여대가 있습니다. 활동 보고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순수 미술 개설 계통 쪽에 이제 회학과 같은 경우 순수 미술 쪽은 종합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그리 많지 않은데 동덕여대도 순수 미술하는 학생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 상명대학교 상명 인재 전형, 그다음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성균관대에도 영상학과와 의상학과를 서류 100%로 뽑습니다. 그다음 세종대 또 만화나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세종대 디자인 이노베이션 만화 애니메이션 텍에서 48명씩 이렇게 창의 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실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대학들에서 지금 비실기 전형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연세대학교, 제가 말씀드렸죠?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서 활동 우수자 전형이 신설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캠퍼스, 연세대 서울 캠퍼스에 면접형으로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일반 교과, 일반 학과에서 이제 주로 학교장 추천이 이루어졌는데, 생활 디자인 학과에서 면접형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여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가 있는데, 특히 중앙대학교의 공간 연출 학과 같은 경우는 서류 다빈치 인재 전형에서 탕구형 인재, 다빈치 인재, 여기에서는 서류 100%로 뽑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서울 캠퍼스에서도 공간 연출, 학생부 교과와 다빈치 인재 3명이 있습니다. 중앙대도 교과와 종합 전형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한양대학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한양대 에리카 재능 우수자 전형. 자, 한양대학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실기 100%죠. 2단계가. 1단계가 교과 20배수. 교과 100%로 20배수를 선발합니다. 국어, 영어, 사회 과목만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실기를 좀 한다는 친구들은 한양대 굉장히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 외에 서울 캠퍼스에도 응용미술학과 미술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1단계에는 학생부 종합평가.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것은 이거는 자소서를 안 받고, 이 서류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소서가 포함됩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것은 학생부만 본다는 거예요. 자소서 따로 안 받고. 그래서 종합평가로 20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기초디자인 실기 100%로 이제 선발합니다. 한양대 응용미술학과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죠. 그 다음 홍익대학교는 앞서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부산 지역 비실기 전형 주요 대학 경성대학교, 그 다음 동서대학교, 동명대학교가 있고요. 동아대학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동아대학교는 잠재능력 우수자 종합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 부경대학교는 패션 디자인학과만 아까 선발한다 그랬죠. 그 다음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선발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실내환경디자인과와 예술문화영상학과에서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 울산권의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 디자인학부에 이렇게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경북대학교, 그 다음 이런 대학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실기 전형 대학을 좀 살펴보면요.
수시 모집을 해서 실기 전형 주요 대학을 보면 아까 경희대학교 보셨죠, 그죠? 미술학부 입상 실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1단계에서 실기 100%로 아까 국민대에서는 종합전형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죠? 이렇게 실기 전형에서 좀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대, 그 다음 과기대, 아까 다 설명을 드렸던 대학들입니다. 시립대학교는 산업디자인학과 실기 전형으로 1단계 교과로 10배수, 10배수, 2단계에서는 실기와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영상학과, 숙명여대, 숙명여대는 회학과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1단계 학생부 교과로 30배수, 실기로 또 2단계에서는 실기만 100%. 그래서 각 대학마다 이런 전형 요소와 방법이 다르니까 요강을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시 모집 단계별 실기 전형 주요 대학으로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단계별로 1단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교과나 종합으로 뽑고 2단계에서 이제 실기로 이렇게. 그다음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죠.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수시 지원 횟수 6회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입니다. 자, 잘 보시고 이렇게 또 지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에서 보면은 정시 모집에 국민대, 서울대, 과기대, 시립대, 이화여대, 교원대는 수시에서 모집하지 않습니다. 정시에서만 정시 가군에서 1단계에서 수능 3배수로 뽑고 수능 100% 3배수 뽑고 그다음 2단계에서 실기와 면접을 봅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대학들의 입시 요강들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작년에 미대 입시에 합격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는 인문계에서 입시를 준비하던 고3이었고 지금은 경남대학교 미술교육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윤슬기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수시 6개를 써서 그중에 이제 2개를 붙어서 경남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이제 원서를 넣어서 다니게 되었고 제 입시 결과는 이제 정확한 수치를 얘기해 드리자면 경남대학교는 작년에 수시 커트라인이 2.6이었는데 제 성적은 1.8등급으로 최초 합격을 했고요. 모건대 미술교육과를 썼는데 모건대 미술교육과는 작년에 최저 등급이 아니라 수시 등급 커트라인이 3.0 등급이었는데 제가 3.03 등급으로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또 경상대학교 미술교육과도 썼는데 여기는 실기 전형으로 썼는데 그래서 수시 등급의 커트라인이 4.3 등급이었는데 제가 3.3 등급이었지만 실기가 부족해서 떨어졌고요. 홍익대 세종 캠퍼스 디자인 컨버전스 학과도 썼는데 여기는 2.83 등급이 수시 커트라인이었는데 제가 2.67 등급으로 2차까지 합격을 하고 최저도 못 맞췄고 면접도 가지 않았습니다. 홍익대 그리고 세종 캠퍼스에 성적 전형으로도 하나를 넣었었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넣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라 이제 한 자리가 남길래 살짝 던지는 식으로 넣었어가지고 성적이 애초에 좀 모자라서 탈락하게 됐고요. 부산대 도예과도 썼는데 여기는 수시 커트라인이 4.0 등급이었는데 제가 3.3 등급이었지만 실기 전형이라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거의 적정으로 성적을 넣었고요. 적정 아니면 높게 넣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저는 내신이 좋았지만 이제 정시 성적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수시에서 떨어지면 정시에서는 갈 곳이 없다 생각해서 거의 적정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입시 성공 요인은 일단은 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신 같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도 보고 이제 자소서도 봤지만 좀 쉽게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음, 내신 같은 공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는 이제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문제집도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학원 다니지 않아서 걱정되는 친구들이나 문제집도 없는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수업 시간을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특히 고3 때는 자습 시간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잠을 한 번도 안 잤는데 확실히 내신 시험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에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수업 시간만 열심히 듣고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복습하기만 하면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한 팁은 이제 교과서를 분권해가지고 단원별로 이제 그 분권한 단원마다 갖고 다니면서 외우고 뭐 그 1, 2, 3, 4단원 중에서 특히 부족한 단원이 있으면 그 단원만 뽑아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또 팁으로 그 제가 유용하게 이용했던 사이트가 족보닷컴이랑 홀로석인데 족보닷컴은 이제 작년에 기출됐던 문제나 이제 뭐 서술형이면 서술형, 논술형이면 논술형, 객관식이면 객관식별로 이제 모아져 있는 문제들을 뽑아서 풀어볼 수 있는 사이트고 홀로서기 같은 경우는 뭐 이때까지 출제됐던 국어 모의고사 같은 거를 다 한 권에 모아가지고 제본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저는 문제집도 사용 안 했었고 뭐 학원에서 뭐 나눠주는 그런 노트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사이트를 유용히 이용했습니다. 음, 제가 입시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일단 원서 작성이 제일 아쉬웠는데 여기서 원서 작성 팁을 주자면 일단 나는 정시파다 해도 수시 6자리를 최대한 채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 6자리는 나한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다 쓰는 걸 추천하는데 제가 여기서 되게 아쉬웠던 점이 저는 이제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모관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썼는데 나머지 홍익대학교랑 부산대학교는 붙어도 안 갈 거라고 막 얘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라리 그 홍익대학교, 부산대학교 쓸 자리에 미술교육과를 더 쓸 걸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면 실기 전형을 많이 노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수시에서 비실기 전형을 무조건 한 개 이상, 두 개? 한 개, 두 개 이상은 쓰는 거를 추천하는 게 입시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실기 전형이 오히려 그거 하나만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공부하기 싫을 때 슬럼프 같은 게 왔을 땐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그러니까 제 공부 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가 저는 신호탄을 정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신호탄이 뭐냐면 책상을 다 정리한 후에 공부를 하거나 뭐 저 같은 경우는 노래를 하나 틀어놓고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플래너를 쓰고 그 노래가 끝나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제 신호탄을 정했고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팁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정확한 목표는 이제 어느 대학에 꼭 가야지 내 꿈은 뭐 미술 선생님 이런 목표가 아니라 엄청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3학년 때 정했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3학년 졸업 전까지 교과서 상 15개 이상 받기.
이렇게 목표를 적어 놓으니까 그 가까이 교과 우수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3학년 졸업 전까지 강당에서 상 받아보기. 강당에서 상은 받아본 적 없지만 이제 방송실에서 상도 타보기도 했고 최우수상도 여러 번 타봤고 이제 이런 목표를 세움으로써 이번에는 꼭 강당에서 내가 상을 타야겠다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세웠던 마지막 목표가 꼭 수시 합격해서 수시 합격 멘토링 하기였는데 그거는 어, 저희 반에서 총 2명이 수시 합격 멘토링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이거 어, 제가 앞서서 이제 비실기 전형을 롤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생기부 관리잖아요. 생기부 관리 같은 거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오는 기회를 웬만하면 다 잡도록 했습니다. 이제 대회라든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시키는 발표라든지 그리고 뭐 조별 활동을 하면 거기서 대표를 맡는다든지 오는 기회를 웬만하면 다 나서서 잡았던 것 같고 선생님들한테 웬만하면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내신 위주로 공부했으니까 세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했었는데 이제 수학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 하는 애들끼리 있으니까 웬만하면 수업을 다 안 들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되게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기 마칠 때쯤에 수학 선생님이 와가지고 제 두 손을 잡더니 너가 없었으면 나는 수업 진행을 못했을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특을 보니까 수학 선생님이 되게 뭐 슬기는 뭐 수학의 뭐 곡선을 뭐 미술적으로 뭐 어떻게 표현했다라는 식으로 되게 저한테 도움되게 세특을 되게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은 이제 중요하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 생기부라는 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홍대를 쓸 때 위활보를 써야 되니까 그때 제 꿈은 미술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고 디자이너다. 나는 광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광고 디자이너한테 필요한 뭐 시각적인 능력, 뭐 구조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면서 그 하나씩 꾸려나갔거든요. 내용을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기부를 준비하려면 진로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그래가지고 입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실기를 잘한다고 해서 꼭 실기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실기로도 대학을 갈 수 있고 비실기를 잘한다고 해서 이제 성적이 좋다고 해서 꼭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준비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작년에 졸업했고 이번에 홍익대학교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 20학번에 재학 중인 방태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그 작년에 넣은 대학들을 소개를 하자면 연세대와 상명대 디자인 학부에 넣었었고 중앙대학교 실내 디자인과 그리고 홍익대학교 자율전공과 자율전공 학부와 그 다음에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 총 6개를 넣게 됐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2개를 넣었었는데 먼저 성적대를 말씀드리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3.4등급으로 평균 커트라인과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상명대학교는 이번 학종으로는 처음 선발을 하는 제도여가지고 여태까지의 그런 데이터 값이 없어서 확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3.2등급으로 넣었지만 1차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실내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저의 성적은 3.5등급이었고
커트라인은 2.1등급이었지만 실내 디자인이라는 제가 가고 싶은 과였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83등급으로 평균 등급이었는데 저는 3.1등급으로 3차 추가 합격해서 3차로 추가 합격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비 1번까지 갔지만 예비 1번까지 갔고 총 6개 중에서 홍익대학교 하나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시에서 성공을 한 그런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1, 2학년 때 내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한 4등급 정도, 3, 4등급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3학년 1학기 때는 더 열심히 해서 전 과목 2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과목이 있는데 영어랑 사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 1, 2학년, 1, 2, 3학년 성적을 보면은 상승 상승 그래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꾸준하게 공부를 했다는 그런 증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좀 아쉬웠던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내신 성적이 좀 좋지 않아서 제가 원하고 지원하고 싶은 과에 지원하는데 좀 한계점이 있었지 않나 싶고요. 또한 4년 정도 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한 실기 시험을 하나도 치르지 않은 것입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3학년 때는 제가 내신을 올려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었고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을 더 많이 들였기 때문에 여기서 실기 시험까지 보게 된다면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았고 또 오히려 공부에 뒤처지게 되어서 정시나 아니면 재수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있어서 그냥 하나를 포기하자 하고 실기는 과감하게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3학년 그 여름방학 때 이제 대학이나 과 같은 걸 정해야 되는데 그때 너무 대학의 지역성이나 뭐 생활권 그런 네임 밸류 같은 부분을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걱정해서 오히려 공부나 이런 부분에 그런 좀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학의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위치나 환경이 중요하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무엇인지 어떤 과에 가고 싶은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3학년 말 되면은 뭐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뭐 어떤 학생들은 뭐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졌고 하는 얘기를 많이 접할 수 있을 텐데 그때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공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뭐 자기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나 좀 요새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슬럼프가 온 거는 여태까지 자기가 꾸준히 뭔가를 해왔고 또 꾸준히 공부나 실기를 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감정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책 덮고 하루 정도는 쉬어도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었는데 그런 날이 자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냥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작년에 인문고를 졸업하고 지금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미디어 학부에 재학 중인 이규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시 6개 넣고 아쉽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시로 열심히 실기를 해서 건국대를 붙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수시 지원은 이제 비실기 3개, 실기 3개 이렇게 반반 넣었습니다. 그 중에 비실기는 홍대, 세종 캠퍼스, 그 다음에 세종대, 경희대 이렇게 3개 넣고 실기는 부산대, 서울시립대, 과기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뭐 어디는 2차 서류까지 붙고 어디는 뭐 아쉽게 안 붙고 이런 식으로 네, 수시는 안 되었고요. 정시는 홍대 다시 넣고 그 다음에 경희대 도예학과 그 다음에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미디어 학부를 지원했습니다. 제 성적을 말씀드리자면 내신은 2점 후반에서 3점 중반까지 그렇게 나왔고 정시는 한 평균 4 정도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서 저는 실기를 위주로 열심히 해서 되었는데요. 먼저 제 입시 성공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까 앞에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보다는 그렇게 공부 요령이 좋지는 않았어서 저는 실기로 갔으니까 저는 실기 위주 요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자유롭게 집어넣어야 되니까 또 손 연습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드로잉 연습을 평소 많이 한 게 참 도움이 되었고요. 또 평소에도 낙서를 연습장 들고 다니면서 하는 편이었어서 그게 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시 때 시험 칠 때 제 입시 그림을 거의 매일같이 피드백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학원 마치고 집에 갈 때 입시 그림 그렸던 거, 시험 쳤던 거 다시 보고 또 그 다음날 학원 가는 길에서도 어제 받았던 피드백 다시 떠올리면서 또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쉬웠던 게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저도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비실기는 확실히 여러 개 넣는 게 좋겠다 하고 근데 제가 제 성적을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설정을 못하고 넣어가지고 자소서 쓰고 또 추천서 쓰고 이런 거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었는데 막상 그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학종 넣을 땐 자기 성적이랑 또 그 다른 사람 얘기보다는 자기가 더 알 거니까 그걸 좀 잘 판단해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전 정시를 이제 그 미디어 학부가 사실 미디어 학부도 되게 제일 높은 경쟁률이었는데 전 정시를 진짜 재수를 각오하고 그냥 제 성적보다 좀 높은 경희대도 넣고 그렇게 해서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비록 추가 합격이었긴 해도 그래도 어떻게든 붙었다는 거에서 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미대 지망생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먼저 성적. 이게 미술 실기하고 내신하고 병행하는 게 정말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힘들었고 쉽지 않지만 결국에 이 성적들은 그냥 나중에 미술과를 선택할 때 범위가 넓어지는 그 정도더라고요. 물론 비실기 가는 학생들에겐 또 다른 선택일 수 있겠지만 그냥 실기로 가게 된다면 성적은 과 범위가 넓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과를 좀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으면 자기 내신을 관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일 당부하고 싶은 게
지금 1, 2학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3 가서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과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때 와서 고르려고 하면 다른 가족이나 선생님이나 학원이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주변에 막 소리 들으면은 내가 이걸 가야 되나? 저기를 가야 되나? 뭐 이걸 생각해야 되나? 그러면 머리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한창 공부에 집중하고 실기에 집중해야 할 때 다른 거에 흔들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집중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나 주변의 전시회 그런 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이게 재밌구나. 나 이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거 해보고 이건 좀 더 나중에 배워보고 싶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전공을 뭘로 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2학년 때 영상 편집하면서 영상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 편집, 그런 미디어 학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과를 지원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수시 올인이었지만 저도 이렇게 떨어질 줄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참 모든 계획한 대로 안 된다는 걸 되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낙담했지만 그래도 인생 길게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진짜 라이브 하자. 어떻게든 다시 노력을 하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미래 목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까? 예, 방금 이야기한 그 이규빈 학생은 지난해 굉장히 그 좀 아쉬웠던 학생이에요. 서울시립대, 과기대, 홍익대 다 마지막 문턱까지 가까이 가서 최종 수능이 발목을 잡아서 수시에서 실패를 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건국대학교에 진학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대 입시 성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술 시작, 실기 중심 전형을 해야 되나?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되시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또 진학한 우리의 선배의 이야기를 잘 참고해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그 전형을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위주 전형을 선택을 하려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너는 실기 기초가 부족하니까 실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만 실기가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갑자기 실기 능력이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하시고 또 실기를 이렇게 올인하다 보면 이런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을 하길 바랍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을 선택을 한다면 일단 내신의 비중을 높여야 되겠죠, 그죠? 일단 내신이 좋으면 이런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을 공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을 공략을 하라. 교육청과 교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유슬기 학생 이야기 기억나죠? 학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적극적 참여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에서 보는 것처럼 정시보다 수시의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린다고 물론 뭐 학생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성적이 좋지 못하면 뭐 실기 전형을 공략해야 하지만 성적이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학생부 전형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실기에만 올인하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대학이나 중하위권 대학도 이 신입생 확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교과 전형이나 중하위권 대학도 요즘은 이제 종합 전형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합격 요소와 합격의 그 평가 요소와 합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까 학생부와 내신이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미대 입시 성공의 핵심 열쇠는 수능 실기보다 바로 학생부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의 중요성, 수시 전형 적극 공략이 가능하고요. 정시도 공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공부가 돼야 수도권이나 좀 상위권 대학을 좀 이렇게 공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같은 경우는 시기를 놓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죠. 그래서 학생부 전형이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위권 대학도 앞에 그 전형 요강을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보신 것처럼 서울대, 홍대, 이화여대, 고려대, 연세대, 국민대, 과기대, 경희대, 성균관대 이 많은 대학에서 지금 이실기 전형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처음에는 홍대와 뭐 이화여대 정도만 이렇게 지금 이실기를 실시하다가 지금 많은 대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 미대 입시가 과거와 좀 달라졌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그 빠른 시간 안에 잘 그리기 위한 기능화, 도식화된 방법적 측면의 미술 교육을 지향을 했죠.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에 의한 그 기능을 중시했다면 현재는 이 사고력을 요구하는 입시를 대학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대학에서 지금은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환경에 맞게 이러한 미대 입시도 지금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무조건 실기 경쟁에만 몰입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충실한 학교 생활을 통한 학생부 관리 그리고 사고력 중심의 학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려면 이런 종합적인 지속적인 비교과 활동 그리고 반드시 또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내신 관리, 특히 국어, 영어, 사회, 미술 과목은 미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규빈 학생이 잠깐 그 이야기를 했죠. 꾸준한 드로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로잉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꾸준히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미술에 대한 자신만의 깊이 있는 생각을 정립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한 활동은 교과 활동으로는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플러스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미술 과목이 개설이 안 돼 있다면 인근 학교에 그런 미술 과목이 개설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플러스 교육 과정에 좀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주관 협력 대학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일반 교과와 융합된 수행평가할 때 적극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으로는 뭐 교내 활동으로 자율 동아리, 독서, 진로 체험, 실기 대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교회 활동으로는 교육청 주관 미술 행사가 특히 우리 부산은 좀 많은 편입니다. 뭐 사제동의 아트쇼라든지 학생 앙대 판강전, 학생 비엔날레, 미술 수업 축제, 썸머 윈터 스쿨, 놀이마루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미술 심화 동아리, 타시도에서 하지 않는 이런 행사들이 우리 부산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대 입시 성공의 열쇠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궁금한 거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발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관심입니다. 늘 깨어있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끈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끈기가 없는 학생은 성공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입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대 입시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한국종합예술고등학교 박혜원 수석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미대 입시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금요일 날 6월 26일 저녁 7시에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온라인 입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청취하셔서 합격하는 그날까지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